안녕하십니까. 알고리즘 독자 고객님입니다. 음, 오늘은 원래는 그 생단주와 네, 음, 생단주와 마른 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느낀 죄송합니다. 오늘 느낀 새로운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 조절을 지금 노력하는 거에 있어서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실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음, 말로 표현을 하면서 말로 기록을 남기면서 줬던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일 하도록 하고 어, 제가 지금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이제 조금씩 이게 쌓여왔던 건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한테 그렇게 자극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니까 네 이제 짜증으로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해져서 이제 제 결정이 이제 뾰족뾰족해지다 보니까 그게 자꾸 이제 건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건드려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물스물 안에서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대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 단계에 대해서. 어차피 앞에 많이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준비하거나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상이나, 제가 이제 다른 온라인 모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병원에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방에서, 쓰다가 조금 이제 방에 같이 이제 있으신 환우분이 배려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고 그러니까 혼자 중얼거리고 하니까, 네, 방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방에 잠깐 쉬실 때 좀 신경이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가 계시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곳으로, 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죠. 병원에서 이제, 좀 구석진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조용한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린넨실이 이제 린넨실이라고 이제 환우들의 이제 환우복과 이제 모포 이런 것들을 빨랫감이죠. 이제 빨랫감을 이제 모아주는 곳인데 이곳은 아무도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제 바로 옆에가 또 예, 여기는 완전히 미시리만 창문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은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방에 없을 때는, 아니, 이제, 원래는 이제 밖에서 바로 옆에가 TV 보는 데예요. 환우분들. TV 보시거나 간식 먹거나 하는 이제 약간의 그런 공간인데, 어, 자꾸 그분의 목소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네. 이제 모임을 하거나, 모임 사회 진행을 하거나 할 때.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고, 방에, 방에 계실 거여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음, 왜 지금 또 저기 나와서 그럼 내가 방에서 해도 됐잖아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진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스물스물 들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게 자꾸 이렇게 매번 그러지도 않아요. 한 번씩 이렇게 꼬실 때마다 저한테 쌓였었나 봐요.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전에 이렇게 방에서 하게 했던 것도 고맙게 생각을 했고 지금 오히려 이 공간을 찾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함 속에서도 이게 조금씩 쌓였나 봐요.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거가 오늘따라, 다른 때도 아니고, 하필 뭐, 항상 그렇죠. 뭐, 물건 고장나는 것도 나 고장날 거예요. 얘기하고 고장나는 거 아니고, 내 몸도 나 이제 아플 거야. 준비해. 이러고 아프는 건 아니니까. 음, 제 감정 또한도 마찬가지겠죠. 나 이제 화날 거야. 라고, 미리 말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리 알아차리는 거가 조금씩 쌓였던 거를 좀, 음, 제가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우연히 겹치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만 자꾸만 있으니까 이걸 인지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마음에 쌓였었나 봐요. 이게 화가 오늘따라 조금 더 소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까지는 아닌데 자꾸 거슬리면서 짜증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짜증이 올라오면서 뭐였냐면 이제 제 마음의 감정이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상황에 의해서 제 마음의 평온함이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온전한 정신이 나한테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연습을 한다 했잖아요. 그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감정으로 가지 않고 자동적인 감정으로 가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 감정으로 가거나 행동으로 가는 그 틈을 만들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평온함을 청하는 길을 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께 내어 맡기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형님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예, 그 형이니까 형님한테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 뭐 그분은 그분대로 예, 병원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또 그 시간에 왜 형 때문에 내가 나와 있는데 형 방에 안 들어가 이럴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또 만약에 내가 방에 들어가서 한다고 그럴 때 형 때문에 내가 방에 들어왔는데 왜 또 형이 방에 들어와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제 상황인 거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건 제 상황인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이제 병원 활동, 생활이나 그분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 왜곡된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중독자들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나를 매기나? 라는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음, 아까 이제 지금 만약에 녹화하는데 이 시간까지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11시인데 아까 9시에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모임이 있어서 온라인 모임 사회를 보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란스러워서 아씨 그럼 방에서 하면 되는데 형 때문에 방에서 나왔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거든. 온라인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하는 건 저의 일이잖아요. 저 형의 일이 아니잖아요. 저의 상황을 저 형의 상황하고 겹쳐서 제가 불편한 거잖아요. 네. 그냥 타인에 의해서 내가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저분은 나한테 그렇게 할 의도가 없거든요. 근데 짜증을 낼라 하다 보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곡된 생각으로 저 형님이 나한테 무슨 요즘에 뭐가 있나? 왜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밤엔 밤이라고 들어가서 못하고 냄새나는 리네실에서 하고 왜 이렇게 될까 하면서 모든 표적을 저 형한테 꽂더라고요. 네, 제 불만에 대한 거를. 근데 그럴 건 아니거든요. 네. 감사하게도 옛날 같았을 때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뚜껑 열리고 짜증내고 뚜껑 열리고 가서 한마디 하고 싸우고 이제 뭐 여기가 이제 단수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 거죠. 만약에 바깥이었다면 네. 바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썩 수모로 갔겠죠. 음. 근데 그게 이제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이제 메커니즘이죠. 명분을 만들어서. 근데 제가 그 명분을 화낼 명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참 감사하게도 단주를 시작하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초반에 막 이제 막 잔을 내려놓고 미친 정신일 때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밖에서 벌려두는 상황들을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때에는 화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전화상으로 통화하고 뭐 이런저런 정리를 할 때 의견 차이라든가 근데 그때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조금만 툭 하고 건드려도
화가 먼저 나왔거든요. 짜증은 뭐 이런 단계도 안 거쳐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뭐 알아차리 이렇게 쌓였나 보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화부터 큰 소리부터 짜. 네, 그리고 이제 화를 있었는데 그 뒤로 점점 줄어서 음, 제가 이제 술에 무력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저 12단계 중에 1단계를 하면서 술에 무력했고 내 생활을 그것 때문에 수습할 수 없었구나 라고를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화가 없어요. 정말로 감사하게 화가 없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짜증이 물론 짜증은 좀 났어요. 짜증은 좀 날 때가 있었는데 짜증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좀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12단계를 통해서 하면서 음, 제 결점들을 좀 알아가고 아 나는 이런 결점들이 있구나 이래서 예민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맨날 술 핑계로 다 삼았구나 어,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면서 알면서가 아니라 알아가면서 아직도 알아가야겠지만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데 오늘 제가 주제를 한다는 거를 제쳐두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저도 지금 이 상황을 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훈련하고 배우고 자꾸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머리로만 이렇게 막 굴리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것도 물론 좋아요. 예, 하루 일기를 쓸 때, 그리고 감정 일기, 아니면 감사 일기 이런 거 쓸 때 쓰는 것도 좋은데, 저는 또 이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으니까, 물론 좀 이따 일기는 쓰긴 쓸 거지만, 네, 한번, 이거를 가지고 바로 생생한 거네요. 지금 현 상황의 제 마음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짜증은 나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짜증은 나서, 아이씨, 이거 왜곡된 생각으로 저분이 나를 매기나? 왜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굳이 시끄럽게 할까? 응. 나 뻔히 여기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러고는 그래서 이제 아까 모임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아직 이제 모임 시간이 좀 떠서 다른 거를 하려고 이제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교과 제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니까 교과책을 좀 보려고 다음 주부터 시험이라서 근데 또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우 이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다시 나왔어요. 방에서 나와서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하는 거를 찍어야겠다.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음. 그리고 이거를 서서히 진정이 돼가고 평온함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찾는 것까지 기록에 남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음,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왜곡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을 건데 바로 옆에서 이제 모임하고 있는 거 알 텐데 라는 모르시죠. 예. 그리고 형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잖아요. 어, 남한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것이다. 라는 우선 첫 번째 왜곡. 그리고 두 번째, 알아줘야 된다. 왜 알아줘야 돼요, 그 형? 그렇잖아요. 이거 모임하고 만약에 소음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제 문제잖아요. 근데 왜 알아줘야 되고, 그 형이 제가 모임하는 거에 있어서 그 형님이 저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당연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났던 거고. 네. 그래서, 아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영상 막 인사드릴 때만 해도 짜증이 난다고. 지금 이렇게, 네, 영상을 남기면서 지금 이제 짚어가는 중인데,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맞죠? 그 두 가지 왜곡과 그 더 심하게는 나를 매기나 라는 이제 완전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해서 이제 평온함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짜증이 올라오고 평온함이 깨졌으니까 짜증이 올라오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화가 분출이 될 테고 그러면은 제 마음 평온함이 완전히 깨졌고 화가 났으니까 이 화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이 화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음, 그러면은 가서 싸우거나
예, 아니면 저 혼자 속으로 꽁하고 있거나, 둘 다 안 좋죠. 가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병원 생활 어떻게 하고, 같이 같은 방 쓰는데 어떻게 지낼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그러면은 꽁하고 있을 거냐? 어떻게 꽁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이 평온함이 없는데, 계속 얘가 이렇게 뾰족하게 서 있을 건데, 그럼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날이 서 있으니까, 예민해져 있으니까, 평온함이 없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모든 여태까지 그냥 지나갔던 것 전부 다 여기에 걸릴 거란 말이에요. 흘려가지 못하고, 만약에 내과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평온하지가 않고 혼자 이렇게 도대체로 서 있으니까, 이 모든 흘러가는 물살들이 얘를 가로지르 갈 거 아니에요. 얘를 계속해서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제 올라오겠죠. 그러면 제 평온함은, 네, 그 시냇물이 흘러갈 때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에 나무젓가락 하나 꽂아놓으면은 이 물이 그자리 조금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쪽은 평온한 것 같은데 이 밑에는 이 감정이 건드려지면서 여기는 물살이 이제 생겨버리겠죠. 그럼 제 감정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온전하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이 나뭇가지에 또 오물들이 걸리거나 하게 되면은 제 냇가가 폭도 넓지 않은 좁은 이놈의 마음속의 냇가가 막혀버릴 수가 있겠죠.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제 화까지는 안 났으니까 만약에 화가까지 갔다면 또 이제 재발이죠. 밖에 있었으면. 근데 이런 작은 작은 것들을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재발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아이씨 그지 같은 거 술 먹고 그냥 이게 트리거가 이때 그 상황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재발은 작은 하나가 도미노처럼 이렇게 쌓여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만큼의 그 불만이 있었다고. 예,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게 그걸 흘려보내지 못하고 갖고 있으니까 그게 적재가 돼서 하나의 뾰족한 제 성격적 결함이 돼서 뾰족하게 예민하게 튀어오르고 그 뾰족하게 튀어오른 것으로 인해서 물살이 갈라지고 거기에 침전물이 생기고 막혀버리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낼 것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제 마음의 이제 평온함이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그 상황과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생각 중간에서 틈을 만들고 지금 개입해서 제 마음에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게 왜곡된 생각인지를 좀 찝어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결정, 음, 여기서 결정은 우선은 조금 예민한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형님하고는 상관없는데 당연히 알아줄 거라는 그런 정말 문지적인 어, 왜곡된 생각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이죠. 네,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제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모임에서 내가 잘하고 싶다는 그걸 방해한다는 인정 욕구 그런 것들이 있죠. 아마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조금 더 깊게 재점검을 하게 되면 더 있을 거예요. 이제 결점들이. 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거 13가지의 결점이 있는데 7대 죄악 플러스 6가지가 더 있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 대여섯 가지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가 아니라 점검을 오늘 자기 전에 점검을 좀 해보고 이걸 완전히 털어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네, 이만큼의 겨자씨만큼의 문제라도 제 마음에 갖고 있으면 네, 그거가 언제 발화가 돼서 언제 커져서 제 마음의 평온함을 깨고 침단물이 쌓이고 재발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왜곡된 생각으로 또 중독적인 사고로 갈 수 있는 그런 거가 항상 도사리는 것 같아요. 물론 평생을 이렇게 예민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 요만할 때부터 알아차리려면 얼마나 예민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짜증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정도 짜증이 올라올 때 정도만이라도 지금이라도 알아차렸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아, 이거가 이제 훈련돼서 지금 이렇게 하듯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 저 형은 그걸 알 필요가 없다. 저 형은 저 형 삶대로 살고 있는 거다. 나는 왜곡된 생각으로 나를 매기나부터 시작해. 왜 나를 따라다니면 저러지? 나는 배려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누가 누굴 배려한 거예요? 제가 편한 것으로 온 거잖아요. 이 형을 배려한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각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문제와 이영녀의 문제를 내가 갖고 와서 내 문제로 삼았다라는 거. 그게 큰 문제인 거죠. 그게 정말로 왜곡된 생각인 거고, 당연시 저 사람은 나를 알아줘야 된다는 인정 욕구와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인 사고, 네, 그런 것들이 저의 결정으로 이렇게 확 올라와서 그것들이 네, 이 예민함을 만들어서 평온함에 좁디 좁은 아직은 좁은 시냇가에 깡하고 네, 뚝을 만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털어내고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병원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모임에 있으신 선생님들은 좀 양해 말씀 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어, 저도 이제 더 이상 예민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가 왜 그랬을까라는 점을 지금 짚어봤을 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모임에서의 인정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다른 분들도 이제 만약에 경험담을 하시거나 할 때 주위에 소음을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소음을 조금 이제 절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는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어. 그러면 제가 이제 되게 못하고 죄책감, 자책감, 자기는 거기까지 갈 것도 없는데 갈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제 왜곡되게 끌어들이는 거죠. 문제를 만드는 거죠. 눈덩이처럼. 그런 제 왜곡된 생각과 중독적인 사고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근데 이렇게라도 알아차릴 수 있고 지금이라도 네, 화가 나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고 그리고 짜증이 나기 전에 짜증이 살짝 올라올라 할 때 왜 이러지 내가? 라고 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알아차림과 그리고 이제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지금 이런 정도가 된 것만 해도 저 되게 감사해요,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나 되게 잘하고 있다. 라고, 혼자, 자책, 자화자, 잘하면서,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맞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제 마음의 평온함이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하고, 네,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또 이제 다른 장소를 좀 물색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선생님들한테, 같은 모임하는 선생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면은 안 들어주실 분들도 아닌데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실 분들인데, 왜 나는 그렇게, 했을까라는, 쌈딱도 아니고, 별거 아닌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내가 화를 내 명분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가 지금 딱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요만한 게 느껴질 때부터 끊어야겠다. 네, 보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렇게 자기 점검 그리고 그러니까 알아차림 그리고 자기 점검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는 이런 실시간 과정을 보셨습니다. 아까 처음 칠 때만 해도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격앙돼 있었는데 마음속도 막 어지럽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고 기록을 남기면서 제가 입으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랬었구나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이제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경험담이라는 거가 AA나 이런 데 가서 경험담을 이렇게 토로를 하고 음, 두서가 좀 없기는 해도 내가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고 내 마음속이 다시 평온해지는 거죠.
내 결점들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AA나 이런 데서 모임에서 말하는 거가 4단계, 5단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신과 나와 모임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이런 상황과 내 결점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 하고 털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신께 맡기는 거니까.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6, 7단계고 이제. 만약에 이제 모임이 끝나고 4, 5단계 하고 나서 모임 끝나고 엎드려서 신께 기도한다고. 내가 지금 오늘 이런 결정을 느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고, 그 다음에 인정욕구, 그 다음에 저분이 상하지 않, 저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가 이제 11단계에서 또 6, 7단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이 결점에 대해서 조금, 저를 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뾰족하게 날이 서 있는, 음, 이 부분을, 어, 뭐라고 그럴까요? 어, 정비하듯이, 가로수 뾰족뾰족하게 많이들 하실 때 이렇게 이쁘게, 정돈하잖아요? 그것처럼 좀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주제와는 상관없이 조금 실시간으로 어, 격했던 감정을 이렇게 그 상황이 왔을 때 중요한 건 거죠. 상황과 그런 거가 내 감정이 왔을 때 중독적 사고로 옛날처럼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로 이렇게 흘러가기 전에 그 탐에 그 틈을 만들고 그 틈에 들어가서 내 결점을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쉽게 맡기고 그리고 또 5단 이렇게 해서 경험담을 통해서 4단계와 내 결정을 찾는 거와 5단계 고백을 하고 신과 나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아니면 모임에서 또 할 건데 들으시는 선생님들께 4, 5단계를 하고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 결정을 없애달라고 제 믿는 신께 기도를 하고 그럼 6, 7단계가 될 테고요. 근데 8, 9단계로 해서 형한테 보상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싸우진 않았으니까. 만약에 싸웠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해도 해야 되고, 음, 그,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 명단을 만들고, 형한테 명단을 만들고, 형한테 9단계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화를 내고 싸움을 걸어서 미안하다. 라는, 그것까지 했다 그러면 8, 9단계까지 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가 한 뭐랄까, 한 묶음으로 해서 이거가 10단계가 되겠죠. 네, 그때 즉시 인격적인 검토를 해서, 음, 잘못을 시인했다. 이게 10단계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12단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12단계를 한 단계씩, 음, 제가 이해한 12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좀 더 이제 준비를 하고 저도 조금 그게 숙련이 되면 언젠가 멀지 않은 날에 겨울방학이 또 다가오니까 겨울방학에 한번 음, 선생님들과 한번 보시는 분들과 나누거나 아니면 저 또한도 그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각인시킬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라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은 원래 하려던 그걸 못하고 실시간에 자기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로 제목을 해야겠네요. 실시간 자기점검. 알아차림과 자기점검 해서 음, 감정을 조금 이렇게 평온함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방법, 저만의 방법은 아니죠. 이건 저도 12단계에서 배운 거니까. 네, 그 많은 선배님들이 경험담을 통해서 하신 얘기들을 저도 이제 그런 프레임들을 갖고 와서 저한테 적용을 시켜본 거니까,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 또한도, 경청 또한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느끼게 되는, 진짜 말 그대로 실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보시게 되는 선생님이시다면 한번 써먹어 보세요. 써먹어 보시고, 만약에 그거가 선생님한테 음, 맞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선생님만의 나름의 또 방법을 또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오늘은. 네, 정리하느라고. 또 이제 중복되는 얘기도 계속해서, 정리가 안 돼, 이제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행히 마음이 좀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기도 하고, 저 또한도, 이렇게 해서 평온함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네, 저는 이거를 좀 꾸준히 해야 되겠다. 저를 위해서. 어,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이거를 꼭 남기고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정말로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제에 대해서는 상담조와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기점검과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제목을. 제목은 좀 생각해봐서 실시간 자기점검 이렇게 올려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기록을 남겨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만약에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또 다음은 내일, 네, 매일매일 하나씩 남기고 있으니까 내일 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온한 밤 되시고 저처럼 이렇게 평온한 마음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네,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라도 꼭 하고 주무시면 마음이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평온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